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1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433년 명천덕 8년 임금이 원유관과 강사포 차림으로 건정전에서 할애를 받다. 이어서 저들은 악독한 성품을 고치지 않냐고 짐승 같은 마음이 여전하여 벌과 개미처럼 모여서 감히 한거함으로 우리들은 잠깐 토벌을 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승리하여 목을 베고 생포한 것이 500여 명이고 죽음을 벗어난 무리들이 모두 도망하여 적의 무리가 평정되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군사는 비록 어지러움을 구제하고 사나움을 토벌하는 공기이나 겨울과 여름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무리를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나 주 선왕의 6월 정벌은 험륜의 사나움이 치열했기 때문에 일이 매우 위급하였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폭거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무지한 야인들은 지방이 험한 것을 믿고 천리를 거슬러 우리 변경 백성을 죽였으니 저들은 화를 스스로 취한 것이다. 내가 어찌 노여하지 않으랴. 출병은 명분이 있어야 하고 군사는 바르고 장해야 한다. 조종의 명령이 하늘의 계심을 힘입어 사조들이 용감하게 길을 떠나 적을 무찌른 공을 아뢰고 전군이 무사히 돌아왔다. 적의 소굴을 소탕하였으니 추악한 무리가 모두 사라질 때이며 국경을 숙청하여 한번 움직여 영구한 평화를 거두었도다. 중에 포괄 모두 다 듣게 알게 하노라 하였다. 세문은 국경의 성문이고 연화는 밥 짓는 연기와 불이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15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이순몽, 이징석 등이 평안도에서 돌아오니 연회의 벽으로 위로하게 하다. 집현전 부제학 이선에게 명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홍제원에 가서 맞이하고 사정전에 나아가 작은 연회를 베풀어 순몽과 징석 등을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15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조수량이 최해산의 죄를 드러내 후인을 경계할 것을 아뢰다. 이제 최해산을 파직만 시켰는데 해산의 범한 죄가 비록 사하기 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리 군기에 관한 것이므로 아주 사면시키면 부당하니 청컨대 그 죄를 드러내 후인을 징계하소서. 또 수종한 군주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불가하니 아울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들의 말은 지당하나 해산의 죄를 어찌 사례에 넣지 않을손가. 그만두고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15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최해산의 직책을 거두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 군사의 일은 엄한 것을 중하게 여기고 범하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건자의 파저강 등지의 야인이 그 흉악한 성질을 드러내어 우리 변경을 침범하여 우리의 인민을 죽이고 약탈하며 전하께서 장수로 하여금 길을 나누어 들어가 치게 하였는데 좌군 절제사 최해산은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 토벌할 불악이 죽음을 벗어났습니다. 병조에서 죄상을 갖추어 편출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사하는 범주에 넣어 파직하는 데 그쳤으니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일이 국경 밖에 있었으므로 사에 구애될 수 없으니 마땅히 그 죄를 드러내어 후일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꼭 사령에 의하여 차마 법에 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오면 원컨대 병조에서 아랜제로 직첩을 거두고 영구히 소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산은 20여 년 동안 오로지 화포를 맡았으니 어찌 공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 벼슬만 파면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장령 조수량이 아뢰기를 해산이 그 공으로서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으니 더욱 부지런히 일하여 성상의 덕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며 전진하지 아니하며 군기를 가로쳤으니 그 죄는 작지 아니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다시 생각해 보았으나 해산의 죄는 사례에 들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15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죽은 판한승부사 서선에게 사죄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임금에게 보답하는 충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였으니 은혜를 베푸는 예전도 사생의 간격이 없어야 한다. 생각하건대 경은
그릇이 크고 쓰임이 넓었으며 지식이 밝고 행실이 민첩하였도다. 처음 과거의 겁제하여 인하여 진신의 대열에 오르고 유아한 행동으로 몸을 닦고 헌장을 밝게 익혀 수령이 되었으는 인민들이 사모하고 대간이 되었으는 조정의 기강을 징기하였도다. 수년 동안 대언이 되어 임금을 보조하는 충성이 드러났고 감사로서 사방을 교화할 때 세상을 맑게 하는 명망이 높았도다. 참으로 일세의 큰 그릇이며 세상의 드문 제목이로다. 이미 태종에게 알려져 넉넉한 대우를 받았고 이어 과인에게 힘을 다하여 도움을 많이 입었도다. 많은 수를 누려서 길이 협찬하기를 바랐더니 어찌하여 갑자기 죽음에 이르러 나의 슬픔을 더하게 하는고. 저리를 지킨 행실에 맞추어 시호를 내리고 또 관원을 보내어 치전하노라. 영령이 이미 갔으니 구원에 들어가기에 어려움을 슬퍼하고 휼전을 은혜를 내리노니 한 잔의 술을 들기 바라노라 하였다. 구원은 저승이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5년 5월 1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건장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5년 5월 1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9권 세종 15년 5월 16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최윤덕 권진 이순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윤덕을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고 권진을 우의정으로 치사하게 하였다. 이순몽을 판충주원 원사, 안순을 호조 판서 이것과 이징석을 충주원사로 삼고 이숙지를 공조 좌참판으로 평안도 도관철사를 겸하게 하고 박안신을 공조 우참판, 남지를 예조 우참판, 김효승과 홍사석을 충주원 부사, 이사관을 호조 우참이, 권복을 병조 좌참이, 안구경을 병조 우참이로 삼았다. 처음에 임금의 제장의 공을 보상하기 위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허조는 영중추를 가설하여 은덕을 상주작하고 명사성은 자기 벼슬을 주고자 하여 두 의견을 결정하지 못하였었는데 제수하는 날에 이르러 특히 주하대원 김종수에게 명하여 이부의 선임을 맡게 하니 군신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임금이 제수할 때를 당하여 종수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경은 건연의 말을 기억하는가. 경과 더불어 일찍이 말하기를 윤덕이 가히 수상이 될 만하다고 하였는데 수상은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므로 전공으로 그 벼슬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윤덕이 비록 전공이 있다 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단연코 제수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전후에 사람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경은 건연에 말한 바와 오늘의 의논한 바를 가지고 다시 여러 대신들과 잘 의논하여 보고하라 하며 종수가 나와서 명사성 등과 논의하니 모두 말하기를 윤덕은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조심하여 본공하는 사람이니 비록 수상을 삼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이 이와 같았는데 대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권진의 벼슬을 대신하게 하라. 내가 작은 벼슬을 세수할 적에도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고르는데 하물며 정승이리요. 윤덕은 비록 배우지 않아서 건백의 일에 어두우나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심봉공을 하여 좋게 그 주의를 보존할 것이다. 그리고 숙치는 평안도 감사로서 북정할 때 군사 조벌과 군량 운수를 잘 하였기 때문에 품계를 올려 제수한 것이다 하였다. 건백은 윗사람에게 의견을 드립니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6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최윤덕, 이순몽, 이각 등에게 노비를 하사하다. 최윤덕에게 노비 합계 19, 이순몽에게 8구, 이각과 이징석에게 6구, 홍사석에게 5구, 김효승에게 4구씩을 각각 하사하였다. 이는 전공을 상준 것이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6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양춘모의 직첩을 도로주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파저강의 전사자에 대한 초혼제와 공간 군졸 등을 복고시킬 것에 관한 교지. 근본 파저강에 출정한 사줄 가운데 전사 한 자는 이미 정한 규정에 의하여 초혼제를 지내주고 군관은 쌀과 콩 각 5석, 군졸은 3석씩 주고
5년 동안 복호하며 병사한 자는 군관은 쌀과 콩 각각 4석, 군주는 각각 2석씩 두고 2년 동안 복호하며 말을 잃은 자는 2년 동안 복호하라 하고 전사한 군인 안을경 등에게 치지하는 교수에 이르기를 몸을 잊고 나라를 목숨을 바쳐 외로운 충성이 드러났으니 은혜를 미루고 공을 보답하고자 혈전을 베푸노라. 근자의 야인의 침입으로 인하여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가서 치게 하였는데 그대들은 모두 날래고 용감한 자지로서 항오의 대열에 뛰어나 칼을 들고 창을 메고 용명을 다투 앞으로 나아가 진을 빼앗고 적을 무찌르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특별히 국사의 죽은 의리를 불쌍히 여기고 지전의 은혜를 베푸노니 영혼이여 나의 지극한 뜻을 알기 바라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7일 기사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도의 도회는 경세에 통한 3명을 뽑아 생원 회시에 응시시킬 것을 아뢰다. 권학의 방법은 서울과 지방이 다를 수 없으니 청컨대 각도의 도회는 일체 서울 사부 학당의 예에 의하여 경세에 통하는 우등자를 한 곳마다 3등씩 뽑아서 바로 생원 회시에 응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7일 기사 네번째 기사 검교 의정부 찬성 강우가 졸하니 치조 치부하다. 우는 태종 원종 공신이었다. 조실을 정지하고 치조 치부하며 시호를 양정이라 하니 온량하고 악을 좋아하는 양 너그럽고 아름다움께 몸을 바치는 것을 정이라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9일 신미 첫번째 기사 고행상 혹은 홍인부에게 쌀과 콩 합계 30석 종이 80권 관각을 부의하다. 이어 성정원에 명하여 정포 20회를 더 주게 하였다. 인부는 유모 이씨의 남편이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9일 신미 두번째 기사 병주에서 의주의 토관직에 관해 아래다. 의주의 토관을 만약 평양과 영변의 예의에 의하여 오품으로 수석을 삼으면 벼슬 이름과 차례가 등분이 없을 듯하오니 육품으로 수석을 삼고 영변부 진변위의 부사직 둘, 사정 둘, 부사정 둘, 대장 대부 7명을 옮기고 또 대장 4명과 대부 9명을 더 두어 진광이라 이끌고 두 역마다 부사직 각 하나, 사정 각 하나, 부사정 각 하나, 대장 각 넷, 대부 8명씩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19일 신미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우는 나라의 문호인이 도내의 군인을 징발하여 성을 쌓을 것을 아뢰다. 경우는 나라의 문호이므로 그 성을 급히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도는 일찍 추워서 추수도 일찍 끝나니 청컨대 9월부터 도내의 군인들을 모두 징발하여 힘을 합하여 다 쌓아 마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0일 임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대신에게 북정한 군사들의 농공에 관해 이르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북정한 군사들을 농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혹은 힘을 많이 썼으나 죽이거나 잡지 못한 자가 있고 혹은 힘쓰지 아니하고 또 죽이거나 잡은 자가 있으며 또 날래게 나아가서 적을 포위하고 우리 군사들을 기다린 자는 최대한 힘을 써서 그 공이 작지 않은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예전에는 전쟁에서 목을 베는 것을 명령하였고 중고에는 목 베는 것을 금하였으니 그 뜻이 어떠한가. 또 힘을 써서 쏘아 죽였으나 목을 베지 못하면 그 공을 징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다른 것은 근거할 수 없고 다만 장수가 기록한 공적 조서로 공을 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최윤덕이 아뢰기를 생포한 2사람을 돌려보내면 저들이 우리가 급급히 외교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도리어 우리를 약하다고 할 것이며 또 여러 고을에 나누어 둔 사람은 본국의 산천 형세를 자세히 알 터이므로 더욱 들여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미 그 무리를
굴복시켜서 큰 공을 이루었으니 어찌 우리를 약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산천의 형세를 알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함길도에 내전하여 동북면 올량합에게 말을 전하여 파저강의 일을 알게 하면 어떨까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이 말이 이미 전파되었으니 말을 전하지 아니하여도 저들이 스스로 알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0일 임신 두번째 기사 판중추원사 이순몽을 불러 적을 베고 잡은 것이 몇 명인가를 묻다. 경이 적을 베고 잡은 것이 몇 명인가 하니 순몽이 아뢰기를 참수 26, 사살 46, 하리 2명이며 처음에 주장이 참수와 하리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소신이 모두 버리고 오고 생포 56명만 데리고 와서 아뢰었습니다 하니 조석강이 또 아뢰기를 이정섭도 사살한 자와 물에 빠뜨려 죽인 자가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신이 직접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명하여 아울러 주문하게 하였다. 할 이는 생포한 자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귀를 뱀을 말한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0일 임신 세번째 기사 임금이 서반도 총재와 일품 대신을 3일 정조하는 것이 적당치 못함을 말하다. 대신이 죽으면 정조하는 법에 차등이 없을 듯하나 예전에 천자가 죽으면 7일 동안 항시하고 제후가 죽으면 3일 동안 항시하고 또 파조를 하루나 이틀 혹은 열흘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서반도 총재와 일품 대신을 다 같이 3일을 정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한 듯하다. 만약 하루와 이틀로 차등을 두면 혹 낮이나 저녁에 죽을 때는 정조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니 이틀과 사흘로 차등을 두는 것이 어떨까. 또 정시하는 법은 어느 시대에 나왔는가 지편저로 하여금 상고하게 하라. 또 전일에 이조판서 허조가 부인에게는 정조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혼척의 부인이 죽었을 때 어찌 정조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궁인이 죽었을 때에도 그 벼슬의 고화를 보아서 정조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궁인은 그만둘 것이나 혼척과 명부를 위하여 정조하는 법은 제정해야 할 것이다 하니 지편전에서 아뢰기를 예기의 사시조의 측해가 말하기를 천자가 죽으면 7일 동안 항시하고 제후가 죽으면 3일 동안 항시하니 사시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사시 또는 항시라는 것은 교육하는 물건을 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는 서인의 나라의 큰 상사의 슬픔을 표하여 저자를 파하였으되 일용 필수품은 없어서는 아니 되므로 항으로서 저자를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1일 개효 첫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1일 개효 두번째 기사 박초, 김경 등의 직첩을 거두게 하다. 박초, 김경 등의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초 등이 사죄로 옥에 갇혔을 때 유사가 검거를 잘못하여 직첩을 거두지 아니하였는데 마침 사를 만나 죄를 면하였다. 초가 재상의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니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 초는 머리를 보존한 것도 족하다 하고 급히 명하였고 신을 추탈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1일 개유 세번째 기사 지신사 안승선이 조석강 대신에 홍사석을 강계부사로 임명할 것을 아뢰다. 이순몽이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지금 조석강을 강계부사에 임명하였는데 석강이 비록 무죄는 있으나 나이 젊고 경험이 부족하여 백성을 다스리기에 적당하지 못하며 만일 저들이 와서 침노하면 임기응변에도 능하지 못할 듯하니 홍사석을 이에 임명하여 보내고 판관을 가설하여 민정을 전담하게 하고 부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만포 구자를 수호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책이 그렇듯하니 황희와 맹사승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희등이 아뢰기를 순몽의 계책이 좋으나 강계 판관을 가설하면 경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천군은 인민의 수가 적고 또 영변과 가까우니 박천을 영변에 이속시키고 공름을 강계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허조가 아뢰기를 방금 한여름을 당하여 박천을 영변에 합속시키는데 폐가 없지 않을 것이니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1일 개효 네 번째 기사 호조에 기와 덮는 것에 관해 전지하다. 재력이 부족하여 기와를 덮지 못한 3676호에게는 반값을 받고 기와 1000장씩을 각각 주고 빈궁한 호수 116호에는 값을 받지 말고 각각 1000장씩 아울러 제목을 주고 재력이 있는 1956호에는 다른 예에 의하여 값을 받고 각각 1000장씩을 주어 기와를 덮도록 독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1일 개효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제양할 때의 악공의 난삽 흉배에 관해 아래다. 제양 때의 악공의 난삽 흉배는 조회악에 견줄 만한 것이 아니니 비와 눈을 피하지 아니하여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흰 명주로 바탕을 하고 당진채를 쓰지 말며 다만 단목 괴하 청환 면연지로 물을 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전을 올려 야인의 평정을 할애하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치신사 안승선이 오랑캐의 무리가 홍사석에게 보복할 것에 관해 아래다. 판중추 하경복이 신과 더불어 말하기를 오랑캐 무리의 복수심은 후세까지 전하여 마음에 잊지 아니한다. 이번에 홍사석이 저 땅에 가서 토벌하여 적을 가장 많이 죽이고 잡았으니 저들이 사석이 불사가 되었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보복하게 뜻을 기울일 것이다. 옛날 경인년에 조연이 알목과 야인을 사륙한 뒤에 연을 중국과 저들 땅에 연접한 지방에 보내지 않았으니 이것도 저들의 보복을 두려워함이었다. 다른 사람을 받고 제수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 말하기를 하경복의 논의가 그럴싸하다 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네 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권진 등을 불러 의창의 대여국 등에 관한 국사를 논의하다. 첫째는 이제 출정한 평안 황해 두도 백성이 전쟁에 대한 노고가 많으므로 내가 지난해 의창의 대여국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고자 한다. 예전에 자고가 성제로 있을 때 그 아내의 장사를 지내는데 남의 별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혹은 보상해 주기를 청하니 자고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업장이 되어 길을 사서 장사를 지낸다면 뒤에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오늘날 곡식을 감면하라는 뜻이 바로 길을 사는 것과 같으나 계면년에 평안도 백성이 지는 할 말을 몰고 요동에 갔다 왔을 때에도 나라에서 견감하였는데 지금 파제강 정벌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나 은혜를 베풀고 노고를 위로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종군한 사람이 모두 본주의 병강 백성인데서야 견감할 수를 절충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지난해의 환상곡을 각각 2석씩 감하면 국가에서 많이 소비하는 환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안수는 아뢰기를 그 중에서 말을 잃은 군졸에게는 각기 한 섬씩 더 감하여 특별히 보상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에 출정한 군졸에게는 임자는 이전의 환상곡을 매 호마다 3석씩 감하고 말을 손실한 자에게는 또 1석을 더 감하게 하였다. 둘째는 전자에 포로한 늙은 사람을 본토에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알게 하도록 명하였는데 이제 야인 7, 8명이 강가에 와서 강물을 사이에 두고 조명간 구자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의 처자를 어느 곳에 두었느냐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남도에 나누어 두었다고 하니 저들이 건간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하나 나는 포로한 사람을 보내지 말자고 하는데
하는데 어떤가 하니 황희, 맹사성, 권진 등은 저들이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속히 들여보내어 본국의 뜻을 호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노환 등은 저들이 더불어 서로 말할 때 전에 보낸 사목을 말하거든 단연코 돌려보내지 말고 만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저들이 오지 아니하거든 일체 전일 계획대로 하소서 하니 노환 등의 논의에 따랐다. 셋째, 대개 전쟁 뒤에는 수어를 엄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인의 방언은 여름에는 얼음이 풀려서 기묘하지 아니하나 저들이 복수할 마음을 품고 청량치 못할 계획을 할런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의정 추의 윤덕을 본도에 보내어 석승을 쌓고 목책 등을 설치하여 불의의 변을 방비하고 경계를 굳게 하기로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 벼슬을 무엇으로 칭호할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도안무 찰리사라 일컬음이 적당합니다 하고 노환, 안순, 허조 등은 윤덕을 보내어 변경을 방비하면 실로 좋은 계책이오나 평안도 사람이 많은 패를 입었고 지금 농사때를 당하여 실로 별로 좋지 할 일이 없으니 가을에 이르러서 명해 보내어도 늦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넷째는 영덕현 아전이 사사로 여기를 간통하였는데 수령 최기가 신문하는 매질이 과하여 기녀가 죽었다. 감사가 행문하여 결말을 내기 전에 최기가 사유를 받았으니 나의 뜻으로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논제는 그만둘지라도 도로 직무를 맡기는 것은 불가할 듯하니 그 직을 바꿈이 어떠한가 하니 노환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직분을 잃었으니 바꾸는 것이 마땅하오나 이미 사면을 지나면 죄가 사형에 이르는 자도 면죄하는 것이오니 최기의 일은 그만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황희 등은 상교에 의하여 바꾸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다섯째는 하경복이 말하기를 홍사스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야인을 토벌하여 저들에게 가장 많은 원한을 맺었는데 이제 강계 절제사를 삼으니 강계는 다른 고을과 같지 아니하다. 저들의 지방과는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야인과 조수로 서로 통하니 접대할 때 어찌 보복할 마음이 없으리요.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좋다 하므로 나도 그렇게 생각되니 경드는 등은 무략이 있는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아뢰라 하니 모두 이 사신이 좋다고 하므로 드디어 이 사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여섯째는 지금 생포한 야인에 대하여 전자에 논의하기를 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나눠주자 하였으나 내가 다시 생각하니 저들이 비록 돌려주기를 청하지라도 영영 들어주지 않는다면 가하거니와 만약 본토로 돌려보낸다면 각 관에 나누어 두었다가 저들이 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가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황희가 아뢰기를 신등이 거듭 생각하니 주본 안에 적을 죽인 수와 생포한 수를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본조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서 토벌을 하였다면 분명히 그 수를 기록하여도 좋으나 오늘의 거사는 본국의 일이므로 더욱 숫자를 밝힐 수 없는데 하물며 사살한 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참역한 수는 삭제하고 중국인의 수만 밝히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5번째 기사 2조에서 강계의 방어가 긴요하고 민사가 복잡하니 판관을 더 설치할 것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2일 갑술 6번째 기사 예조에서 명부의 인신 등급에 관해 아뢰다. 명부의 인신 체제가 등급이 없으므로 이제 주부, 군, 현의 인신에 대하여 상정하옵니다. 1, 2품의 안에는 1등, 3품에서 6품까지 안에는 2등, 6품 이하의 안에는 3등으로 하여 1등의 인신은 방 1촌 7푼, 2등의 인신은 방 1촌 4푼, 3등의 인신은 방 1촌으로 하였을 때 모두 조례 기책을 썼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는 통용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위로는 참남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대소관원의 안장이 차등이 없어서 저마다 사치를 숭상하여 물가가 오르니 검으로는 안장을 신하는 대랑피와 백업피 안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집현전부 제약에 의하는 구비아, 청사피, 수아, 삼록 7첨, 삽등자, 황동사건, 삽사건을 수각변, 청록각아사
등을 쓰지 못하게 하여 높고 낮은 신분을 분별하고 그 전에 만든 것은 유서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표를 붙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전을 올려 야인 평정을 할애하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최윤덕이 평안도에서 돌아오니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다. 지신사 안승선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홍제운에 가서 맞이하게 하고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윤덕을 인견하고 간략한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 이숙지가 전을 올려 살해하다. 이니의 군사가 추악한 무리를 평정하여 보상의 언전이 그릇 미천한 몸에 미쳐 우악한 은총이 가해짐에 기쁜 눈물이 한없이 흐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일찍이 아름다운 기회를 만나 갑자기 계급을 띄어 타경하는 은혜를 받아 이 번잡한 지방에 와서 외람하게 중한 책임을 맡았사오나 돌이켜보건대 뒷걸만한 공도 없사오 항상 엄한 문책이 있을까 두려워하옵니다. 3군이 적을 물찌를 때에도 일도의 군사를 공급하는 일을 맡았사오나 마초와 군량을 속히 운반하는 것은 대개 요리들의 수고에 인연하였었고 적을 베고 사로잡으면 실로 대장의 계획에 말미암았사온데 신과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었기에 남달리 특별한 영광을 입겠습니까? 차례를 넘어서 승차하여 이경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니 분수에 지나쳐서 더욱 성상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는 전하께서 순보다 총명하시고 탕과 같은 지용이 있으시와 희역에서의 명을 주는 이치를 상고하고 주서에서의 공을 보존하는 일에 체득하여 드디어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특이한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신은 삼가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도내를 맑게 다스리도록 힘쓰겠으며 정성을 다하여 친지같이 장구토록 송축하옵니다 하였다. 이 경은 참판이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5일 정축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길주의 토관 설치에 관해 아뢰다. 이제 길지에 토관을 설치하여 진봉이라 칭호하고 두 영으로 나누어 사직 둘, 사정 둘, 부사정 넷을 책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김죄, 최숙정, 도대평 등의 직첩을 도로 주게 하다. 박유, 박자중, 정덕권, 이중희, 강호덕, 김현희, 이화, 김수지, 조길통, 이춘우 등의 직첩을 도로 주니 북정의 공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5월 2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출정한 장수들을 위로하다. 우의정 최윤덕 판중추원사 이승몽 중추원사 이징석 중추원부사 김효성 홍사석 등과 왕세자 및 여러 정치인과 대원들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전상욱은 서침 등 62명은 동쪽 울랑에 앉고 전 판사 김재 등 66명은 서쪽 울랑에 앉았다. 이에 앞서 상의원에 명하여 옷과 신을 만들게 하고 이날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두 입고 잔치에 나오게 하였다. 김효성은 영변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옷과 신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날 막 연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효성이 평안도에서 왔다. 임금이 성정원과 의논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오로지 출정한 장수를 위로하기 위함인데 효성이 올 것을 알지 못하고 옷과 신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며 여러 대원들이 논의해 아뢰기를 만약 옷과 신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연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면 옳지 못하고 만약 연회에 나오게 한다면 지위가 사석의 위에 있는데 도리어 옷과 신을 하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불가하니 우선 연회에 나오게 하고 옷과 신은 뒤에 하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의와 신을 내어주면서 즉시 입고 연회에 참여하게 하였다. 임금이 친히 술잔을 잡아 윤덕, 순몽, 효성, 징석, 사석 등에게 주고
또 세자로 하여금 윤덕 등의 앞에 나아가 술잔을 돌리게 하고 이내 윤덕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술을 받지 말게 하였다. 군관에게 명하여 마주 대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니 윤덕도 술이 취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임금에게 술잔을 드렸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6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종하게 전지하여 매년 6월 입절일부터 7월 절진일까지 방학하게 하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보고 정사를 보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7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양녕대군이 이천에서 오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7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당 하악은 가사만 있고 가공이 없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 상정소에서 당 하악은 가사만 있고 가공이 없다 하나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만약 가사를 지으면 등록에 기록하는데 다만 그러한 형식만 차리면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정초는 악에 통달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가사만 있고 가공이 없다고 말하느냐. 가공이 없으면 차라리 가사를 짓지 않아야 한다 하니 좌대원 김종서가 아뢰기를 3대 이상은 상고할 수 없으나 진한 이하는 모두 당하에 가공이 있었습니다 하며 상정소에 해부하여 다시 의논하여 올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가 야인 평정을 축하하는 전문을 올리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종춘을 모아 주연을 베풀고 양녕대군을 위로하다. 양녕대군이 이천원으로 돌아갔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5월 2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황희 맹사성 권진 등을 불러 정사를 논의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으로 치사한 권진 우의정 최윤덕 이조판서 허조 판중추 원사 이수문 하경보 호조 판서 안순 찬성 노환 지중추원사 이징석 중추원부사 홍사석 등을 불러서 지신사 안승순과 좌대원 김종서에게 명하여 정사를 논의하게 하였다. 첫째는 변경의 방언은 평상시라 할지라도 응당 준비하여 굳게 지켜야 할 것인데 하물며 지금은 톱을 한 뒤라 저들이 분함을 품고 어느 때 보복하러 나올런지 알 수가 없다. 갑상고른 경계가 야인의 땅과 연해에 있으므로 틈을 타서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 진실로 염려스럽다. 이에 앞서 다만 악에 속한 성을 지키는 잡색군만 설치하고 유방군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유방군을 차정하여 수비를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병조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둘째는 해산 가사 두 구자의 밖은 토지가 기름지나 주민은 7, 8호에 불과하니 만약 적변이 있으면 적의 공격을 받는 첫머리이므로 그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니 사석은 요회 한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보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하경복 이징석은 백성의 호수가 적으니 옮겨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황희 등은 신등은 원하건대 도순문사 심도원으로 하여금 옮겨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또 옮겨드릴 만한 곳을 살피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고 순몽은 야인은 톱을 한 뒤를 당하여 만약 변경 백성을 깊은 곳으로 옮기면 저들이 이 말을 들어도 두려워서 피하는 의미가 있을 듯 하오니 일단은 하번갑사로 하여금 방어하게 하고 관리를 보내서 그 가부를 살핀 뒤에 다시 논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순문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셋째는 60세 이상의 사람이 자원에서 출정한 자는 비록 공은 이룩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은 가히 상줄만 하니 공이 있는 사람이 예의에 의하여 상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니 권진 등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할 수는 없으니 물건을 주고 복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안수는 아뢰기를 노인으로서 자원하에 출정한 것은 그 정이 상줄만 하니 공이 있는 사람에게 비하여 차등을 두어 벼슬로 상을 주게 하소서 하고 황희 등은 비록 벼슬로 상을 줄만 하나 그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도의 감사로 하여금 스스로 원하는 바를 들어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넷째는 출정한 군사 가운데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에게는 교수에 의하여 그 공을 보상할 것이다. 그러나 적을 베고 사로잡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적을 쫓고 포위한 공이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보다 갑절이나 힘쓴 사람이 있으나 어느 등에 넣어서 보상할 것인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병전 등록의 군공을 상주는데 세 등이 있으니 교전하에 머리를 벤 자와 생포한 자를 1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상급을 띄어 올려서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는 본조에서 전지를 받들어 공패를 주고 자손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하고 역자와 염가는 공패를 주고 보충군이 될 것을 허락하며 자원에 의하여 충군한다. 수색하여 머리를 베고 생포한 자를 2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2급을 올려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 역자, 염간, 관노 등은 자기의 역을 면제한다. 종군하여 힘을 합친 자를 3등으로 삼는데 군관과 군인은 1급을 올려 벼슬로 상 준다고 하였사온데 이제 비록 머리를 베고 생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능히 적을 포위하고 추격하여 특이하게 공을 세운 자이면 2등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다섯째는 공이 있는 군사에게 벼슬로 상을 주는 등급을 의논에 올리라 하니 노하는 정삼품은 통정당상관을 제수하고 종삼품은 정삼품으로 올리고 종사품 이하도 이 예에 의하여 각각 1급씩 올리되 그 중에서 특이한 자는 상금의 재량대로 하게 하소서 하고 황희, 맹사성, 허조, 권진, 하경복, 안순 등은 정삼품은 통정당상관으로 올리고 종삼품 및 정종사품은 정삼품을 주고 오품 이하는 각각 적의 머리를 베고 사로잡은 자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하여 등록에 정한 대로 상을 줄 것이나 제수할 때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임금의 뜻을 따라 받아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겠다 하였다. 여섯째는 우리나라는 근래에 평화가 계속되어 진법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각도의 진법을 훈련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염려되는 것이 북종한 뒤 동맥과 첨모가가 의심을 품고 요동하고 있는데 만약 평안도와 한길도의 군사를 모아 진법을 훈련하면 저들이 반드시 더욱 의심을 낼 것이며 또 남도는 외국과 가까우므로 외인들이 듣고 역시 의심할 것이니 어떻게 할까 하니 황희, 권진, 최윤덕, 허조, 하경복, 노환, 이징석, 홍사석 등은 각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나 평안도와 한길도는 근래에 일이 많아 백성이 공공하고 또 성을 쌓는 일이 있으니 수년 후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맹사성, 안순, 이순농은 평안도와 함길도는 번을 쓰는 군인에게 진법 훈련을 시키지 말고 다만 진서를 읽게 하며 다른 도에는 도해소를 정하여 군사를 모아 진법을 훈련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병주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서 올리게 하였다. 일곱째는 하경복이 아뢰기를 지여영군사 신덕회와 강계부사 이사신 등은 모두 파저강 싸움에 나아가서 적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지금 만약 야인의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 야인들이 반드시 분함을 품을 것이니 김윤수로 신덕회를 대신하고 양춘무로 이사신을 대신하십시오 하였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가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여덟째는 최윤덕이 아뢰기를 강계는 작은 고을이며 일이 복잡하지 않으니 판관을 둘 필요가 없고 자작은 야인의 땅과 가까워서 적이 나오는 첫 지면이니 여기에 업을 두어 방어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가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60권 세종 15년 5월 29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60권 세종 15년 5월 29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최사유 정자미 양녕대군을 인견함이 태종대왕의 유명에 어긋남을 아뢰다. 전일에 양녕대군을 인견한 것은 태종대왕의 유명에 어긋나는 것이니 앞으로 접견하시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알았다고 하였다. 세종시로 60권 세종 15년 6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일식하다.
세종시로 69년 세종 15년 6월 1일 이모 두번째 기사 이조에서 예빈시 사제감, 군기감 등의 직임에 관해 아래다. 예빈시 판사와 녹사 하나, 부록사 둘을 그대로 두어 그 직임에 있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되 그 없앤 수는 다른 사로 옮겨서 배정하고 사제감에게는 예전대로 직장 1명 올해 그 직임에 있게 하고 부정 하나를 증문하며 군기감에는 예전대로 장기 임명하는 주부 하나에 정 하나를 더하고 봉상시에는 주부 하나, 전농시에는 주부 하나, 직장 하나, 의정고에는 직장 하나, 장흥고에는 부사와 직장 각 하나씩을 올해 그 직임에 있게 하여 사무를 전담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1일 이모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시번강 자장리에 따로 군업을 두고 민호를 떼어 붙일 것을 아래다. 시번강가의 자장리는 여영과 강계 사이에 있어 실로 요충지가 되오니 따로 군업을 두어 이름을 자승이라 하고 부건 두 곳의 민호를 떼어 붙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강계 판관의 설치를 중지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1일 이모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갑산사람 김정과 아우점의 효성이 지극하니 복호 서용할 것을 아래다. 갑산사람 김전은 그 아우 김정과 더불어 효도를 다하여 아비를 섬기고 아비가 죽자 묘 옆에 염막을 치고 3년을 마쳤습니다. 갑산은 급변의 고울로서 예의의 풍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전과 점 형제가 그의 부모를 위하여 살아서 섬기고 죽어서 장사 지낸 효성을 다함으로 같은 고울의 이득수가 따라서 감화되어 아비가 죽음에 역시 묘 옆에 염막을 치고 있었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표창하여 후인을 권하기를 원하니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소서. 남포사람 전유의는 어미가 죽자 묘 옆에 염막을 치고 거적자리에서 잠을 자고 흙등이를 베며 죽을 마시고 간장과 나무를 먹지 아니하며 비록 심한 추위라도 집신에 버선을 신지 아니하고 문소나무하고 물을 길어서 아침 저녁 상식을 받들며 항상 무덤 앞에 이르러 슬피 부르짖으며 혹 밤을 새우기까지 하여 3년을 마쳤으니 이야말로 상사의 슬픔을 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충주사람 진로상은 일찍 아비가 죽어서 복양하지 못함을 한탄하여 묘 입구에 집을 짓고 초하루 보름마다 반드시 전을 드리고 어미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하는데 갑사가 되어 번들 때마다 반드시 어미를 데리고 가고 뒤에 어미가 늙자 사직하고 돌아와서 복양하였는데 매양 놀러 나가서 별미가 있으면 반드시 가지고 와서 대접하며 춥고 더움을 알맞게 하고 밤에 잠자리를 보고 아침에 문 안 들이는 것을 조금도 빼지 아니하였으며 어미가 죽자 묘 옆에 염막을 치고 슬피우면서 3년을 마치고 두 묘를 생지와 같이 섬겨서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구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반드시 제사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독실하여 남이 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 모두 복호하고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1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맹사성 허조 등이 파정항 절봉을에 공이 있는 군사의 성습이 너무 과함을 아래다. 이제 파정항 정벌에 공이 있는 군사에게 각각 급을 띄어 올려서 벼슬을 주면 벼슬에 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 만약 이보다 더 큰 공이 있으면 장차 무엇으로 상을 주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 승급을 너무 과하고 승자만으로 족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승선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대개 신들의 논의가 매우 옳으니 승자하여 서용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1일 이모 여섯번째 기사 황자후가 종친 양부 이외는 병가에서 말을 보내어 의원을 청할 것을 아래다. 전이제조 황자후가 상언하기를 항상 외방에 거주하여 감초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은 자연히 수를 하여 8, 90세를 사는데 서울의 부호는 갑자기 병을 얻으면 약을 많이 써도 결국 효력을 보지 못하니 이것은 의원이 약을 쓸 줄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니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오로지 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가 병에 걸리면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 값이 비싼 약을 널리 구하고 혹 무당의 무리에게 부탁하여 가산을 당진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당약은 먼 시골에서 구하기 어렵고 값이 비싼 물건이므로 가난한 백성은 도저히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찬집 향악방은 모두 옛사람의 방문임으로 써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으나 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성 향악방은 너무 복잡하고 약이 많지 않은 것이 많으며 또 약독의 유무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대인소와 노호한 병자에 대한 복약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도그리도 아무 병에는 몇 그릇을 복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병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참말입니다. 이 향약방은 당약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방에서 방스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찬집한 권수가 전부가 갑절이나 많고 또 노소강약에 대한 복약 양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지한 사람들이 만일 박절할 일을 당하면 무슨 약을 써야 옳을지 알지 못할 것이니 병을 고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옛사람이 말하는 백일선방 또는 이간방 혹은 찰유 혹은 경험양방이라 하는 것이 있으니 신은 이 향약방 안에 제병 증론을 전대로 두어 삭제하지 말고 경험한 좋은 약을 정밀하게 뽑고 간략하게 모아서 각각 그 방문 밑에 약의 우리말 이름과 도구 유무, 노소의 복용법 등을 각주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하면 약을 맞게 쓰고 병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또 병을 속히 고치는 데는 침과 뜸만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심 놓고 뜸 뜨는 구멍을 밝게 알면 한 푼의 약도 쓰지 않고 모든 병을 고칠 것이니 지금부터 중국의 의술을 익히는 법에 의하여 각각 전문을 세우고 주종소로 하여금 구리로 사람을 만들게 하여 점혈법에 의하여 제주를 시험하면 의원을 취재하는 법이 또한 확실할 것입니다. 전주에는 의원수가 적어서 병자가 있는 집에서 반드시 말을 보내어 맞이하였는데 지금은 환자의 집에서 모두 말을 보내지 아니하고 예사로 집에 가서 억지로 가자고 독촉하므로 종과 말이 없는 전직 의원은 비나 눈에 옷을 적시며 걸어서 병가를 찾아가게 되니 이 때문에 본래 어진 마음이 없는 무리들은 먼저 성을 내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친과 양부 이외 여러 곳의 병을 볼 때는 병가에서 말을 보내어 의원을 청한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예조에서 심의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지자산군사 조복명이 포로한 야인을 암령하고 오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의 개축 상황을 구경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다. 제주인 노환, 이천, 심도원, 홍이 등을 위로하였는데 세자 및 여러 종친과 여섯대원 등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임금이 장차 떠나려 때 좌한납 최사회가 불과하다고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에서 보낸 생포한 야인을 각 고을에 안치하여 공급할 것을 아뢰다. 평안도에서 올려보낸 생포한 야인 남녀노소 합 174명인데 각 고을에 안치하여 공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작은 아이와 계집은 모두 도둑질한 자가 아니니 의리상 구육해야 한다. 야인의 성질은 본디 더위를 두려워하니 혹 더위를 먹어 죽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니 모름지기 서늘하고 따뜻하게 하여 주어 병이 나지 않게 하고 또 남녀가 서로 섞여 있지 말게 하며 굶주리고 춥지 않게 하도록 야인 있는 곳의 수령은 엄하게 살피라 하였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서침, 유광, 김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서침, 유광, 김달 마변자를 첨지중추원사로 변차이를 첨지중추원사 겸 지봉산군사로
김인경을 첨지 중추원사 겸 3등 한사로, 권맹경을 통훈 판내자 시사로, 최치훈을 통훈 지 승문원사로, 박호문을 통훈 봉상시윤으로, 오명희를 중훈 내자시윤으로, 김제 조석강 이사신 최숙손 최숙정을 절충상호군으로, 장접을 위용장군으로 삼고 그 나머지 군사에게도 각각 차등있게 변슬로 상을 주었다. 언아리를 중추원부사로, 양춘무를 판강계도호부사로, 조석강을 의사관으로, 송포를 사헌부 지비로 삼았다. 세종시로 60권 세종 15년 6월 3일 갑신 세번째 기사 경상도 사천사람 김의섭의 아내가 새 쌍둥이를 낳아 쌀콩 합계 10석을 하사하다. 세종시로 60권 세종 15년 6월 3일 갑신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포로에게 흰 배로 호도스를 만들어서 각각 한 벌씩 줄 것을 아뢰다. 이제 온 포로가 이렇게 혹심한 더위에 털옷이나 핫옷을 입고 있으므로 더위병에 걸릴까 걱정되오니 제 영감으로 하여금 흰 배로 호도스를 만들어서 각각 한 벌씩 주게 하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아울러 안집도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4일 을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임금이 간통죄에 관해 말하다. 간통죄를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반드시 한 방에 있다가 잡힌 것만을 단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계집을 유인하여 집에 두는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간통한 장소에서 잡힌 것으로 논하여 정리해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니 의정 최윤덕이 아뢰기를 율문에 비추면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집에 유인해 둔 정상을 논하면 간통한 장소에서 잡힌 것으로 논하여도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다. 임금이 말하기를 파정항에서 온 김자화는 귀화한 지 겨우 2년인데 생활이 가긍하고 또 무예가 있어 사정 때에 공이 있었으니 상을 넉넉히 주는 것이 어떤가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전일에 벼슬을 제수할 때 사모를 쓰고 왔기에 신이 묻기를 사모는 어디서 얻었느냐 한즉 대답하기를 이웃집에서 빌렸다고 하니 생활이 상교와 같이 참으로 가긍하옵니다 하니 명하여 관대와 옷 한 벌과 안마, 화, 투 등을 물건을 주고 또 노비를 주었다. 김자환의 본 이름은 소소인데 처음에 강계에 살다가 야인 임한라에게 사로잡혀 함라의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가 아내를 데리고 강계로 도망해 돌아오니 임금이 스스로 온 것을 기쁘게 여겨 자환이라 이름하게 한 것이다. 임한라와 신타남노가 소소의 자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이를 분하게 여기 침노하니 변경의 틈이 난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구나.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4일 을류 두번째 기사 예조에서 생포한 야인을 고을에 나눠두고 정포, 면포, 양식을 줄 것을 아뢰다. 생포한 야인이 현재 도착한 자가 174명인데 경기 및 충청도 각 고을에 나눠두고 그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한 사람에게 봄, 여름 옷감과 정포의 2필, 가을, 겨울 옷감으로 면포 1필, 정포 2필을 주고 한 달에 양식을 주되 장정 남녀는 중미 6두, 작은 아이는 중미 3두, 소금 3두, 장 1두씩을 주며 7, 8세 이하의 어미 없고 친척도 없는 작은 아이들은 서울 안 각사의 노비로서 가산이 있고 자선심이 있는 자에게 붙여서 다른 예에 의하여 옷과 양식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4일 을류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파저강에서 군공을 세운 향리 공천에 공패를 주고 면약할 것을 아뢰다. 이제 파저강에 출정한 사람 중에 향리로서 군공 1등이 된 사람은 공패를 주어 자손에게까지 이 2억을 면제하고 2등은 자기 자신의 2억을 면제하고 3등은 3년 동안 2억을 면제하며 공천으로서 1등은 공패를 주고 보충군으로서 삼고 자원하여 군인에 충당하고 2등은 자기 자신의 1000력을 면제하고 3등은 2년 동안 1000력을 면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60권 세종 15년 6월 5일 병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예조에서 파저강에서 죽은 군인을 치제하게 할 것을 아뢰다.
파제강에 출정한 군인들이 혹은 물을 건너다가 빠져 죽고 혹은 언덕에 떨어져 죽은 자가 있으니 평안도와 항해도의 각 관으로 하여금 전에 내린 교지에 의하여 취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60군 세종 15년 6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60군 세종 15년 6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 최윤덕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다. 첫째는 우의정을 어느 때에 보내야 좋은가 하니 사석윤덕은 7월 검은 때가 좋다고 하고 황희는 7월 20일경이 좋다고 하였다. 둘째는